경윤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격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연이틀 이변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일도 100배가 넘는 이변 경주가 두 경주나 발생이 되면서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이 일반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호수급 1경주입니다. 양진우가 전일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다리 풀리면서 고전하고 말았었는데 편성 자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진우를 중심으로 하는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조지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 때는 선전팔자 나갔다가 전일은 무리한 긴 거리로 고전했었던 조지어. 하지만 양진우와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인 경주에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호수급 2경주입니다. 김주동도 넘어섰어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다 보니까 점수가 안 됐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주동. 하지만 금일 편성에서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주동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영규라든지 김승현이 쫓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업의 집행부였었던 조준수까지 김주동의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후착 접전 치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3경주 이번 편성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박민호하고 박대한, 박씨들이 연이틀 죽쓰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하고 득점은 박대한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는 박민호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이냐 맞대결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전 박민호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4경주입니다. 김동훈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규민이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도 이번 편성 김동훈이 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김동훈 전일처럼 자리 선정에 실패해서 힘을 쓰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결승 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영건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동서울팀과 과거 가평팀 후배였었던 손재우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재우의 시속감이 만만치가 않죠. 손재우가 김영건 인정하게 된다면 김영건 선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재우가 동서울팀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건이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원호수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호수급 1경주입니다. 전일 양진우가 다리가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후미로 흘러버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진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자신감 회복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주연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주연의 선행 활약에 나가보다는 조지호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예요. 조지호가 때리고 양진우가 몰고 가더라도 가능할 것 같고 양진우가 이주연 활약에 나가면서 조지호를 완벽하게 챙겨 나간다면 아무래도 양진우와 조지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조재호가 때리고 6번의 뒤를 막해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손용호가 있을 것 같고 최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인찬이 막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세 번의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박인찬이 추위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박인찬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어요. 초반부터 양진우가 박인찬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차선 체계를 한다면 경제 중심은 6번과 5번이 한데 차선이라고 한다면 6번과 1번 정도는 6번과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호하고 6일 견주고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양진우가 조재호만 믿고 견주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주연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주연 선행을 손용호라든지 최준이 물고 가게 된다면 양진우가 조재호 믿다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때문에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요런 편성에서 손영호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3번과 2번이라든지 3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2번, 3번하고 7번. 2번이 서두르게 된다면 손용호가 물고 가서 직선 추입발까지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3위하고 37 노림수로 살짝만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런 편성은 양진도 인정해야 돼요. 조지아와의 동반 입상이 주력이라는 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박인찬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호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동 전일 금요경주처럼 투입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마크에 만족했었죠. 점수가 안 됐어요.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주동. 편성은 좋습니다. 김주동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요 경제에 강한 정영규가 있을 것 같고 발주대 2.4를 나갈 수 있는 김승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워볼 주도했었던 집행부 조준수가 있기 때문에 김주동을 중심으로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정영규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주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점 때문에 7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준수하고 김승현의 마크 다툼에서는 아무래도 발주대 위치가 좋은 김승현이 초반부터 김주영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해요. 김승현.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경규가 초반부터 김주동의 뒤를 마크해 나가긴 어렵죠. 하지만 끌어내서 털기만 한다면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료경주만큼은 정신 차려야죠. 7번과 4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4번 한 명이 밀려나게 된다면 이래저래 조준수가 틈새 공략 나서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사하고 7-1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동이 분명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홈 2점도 있기 때문에 분명 집중력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김주동이 어설픈 김재훈, 곽충은하고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정영규도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미를 김승현이 마크에 나가거나 조준수가 후미 정영규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주동만 빠져준다면야 4번하고 6번이 가능하고 4번하고 1번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주동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일하고 7사 두 차권 7번과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우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대안하고 박민호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박대안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연이틀 그야말로 바닥 찍었습니다. 반면 박민호는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 상대 전정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한 살 터울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박민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예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민호도 추입형이기 때문에 과연 박민호 앞선에서 누가 때릴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이기안하고 조성윤이 파워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박민호가 조성윤을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천하고 동서울팀 선수들, 인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끔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윤이 연이틀 마크로 갔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기습도 나서요. 박민호가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한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하고 1번, 2번, 1번, 6번하고 1번, 2번 두 차권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1번하고 6번하고 1번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박대안이 박민호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박대안의 후미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장태찬,
배제할 수 없죠. 여기에 이재우도 받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정도는 7-3하고 7-4. 특히 뭐 7-3은 큰 배당이 아닙니다만 7-4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3하고 7-4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박민호와 박대한 중에서는 상대전적 경주감만 놓고 본다면 박민호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1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동훈 전일 무리하게 욕심을 냈어요. 직선에서 잡혔죠. 결국 결승까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동훈, 과연 이규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규민도 뭐 2살 터울 아마 시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면 대결 펼쳐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의 뒤를 물고 가거나 6번이 때리고 1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나가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차은호가 힘을 쓰고 이럴 김동훈이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차은호도 분명 파워파들인 이규민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것 같은데, 뭐 김동훈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김동훈 인정하고 본인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훈이 또 추입형이라는 점에서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훈의 차은호 공략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입니다. 1번하고 2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잘만 보면 1번하고 4번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의 선수가 파워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뭉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4번의 뒤를 1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최은호의 선행을 이규민이 활약해 나가는 겁니다. 그 뒤를 고병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규민이 넘어서면서 고병수 불러들이는 6번, 7번 가능하죠. 최은호 시속감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아나고 있어요. 6번과 2번 정도는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7하고 6는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동훈, 이규민 싸워서 좋을 일 없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 6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 2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영곤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동설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청평팀 선수 손재우,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연합에 나선다면, 한체대 출신 선수들이 연합에 펼쳐나간다면 김영권이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김영권하고 이용희가 81년 동갑내기 친구에다가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경주 냉정한 것 같아요. 뭐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영권이 득점만큼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저는 오히려 7번 손재우 선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틀 때렸는데 11초 때 초반 끊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김용건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편하게 마크에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손재우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머리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의 머리는 손재우인 것 같아요. 김용건하고 묶어서 과거 가평팀에서 훈련했었던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김용건이 손재우를 쫓아나가되 넘어서지 못하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분명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2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이용이나 4번을 동설팀 선수들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7번과 1번 그래도 노련한 이용이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파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 1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7번, 1번, 4번으로 자리 잡고 후미를 파워파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서두르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김영건을 중심으로 파업했던 선수들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 김영건을 중심으로, 김영건이 가면 윤여범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성정환이 젖히고 김영건이 쫓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3하고 2-6경주권, 2-3경주권하고 이 6경주권은 파워파들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주의 중심은 아무래도 손재우가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내선 잡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봐요. 복승 중심으로 하는 7입니다.
7번, 1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항책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 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을 하고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